민숙은 오전 6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이었습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30년을 같은 시각에 일어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민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침대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묻지도 않았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닫히는 소리만 매일 아침 들렸지요. 민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54살의 몸은 아침마다 어제보다 조금씩 더 무거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지요.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25년을 산 집이었으니까요. 부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민숙은 커피포트에 물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500ml, 원두를 갈았습니다. 3스푼 반, 필터를 접고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첫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을 원을 그리며 부었지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향기로웠습니다. 커피 내리는 거야? 서재 문이 열리며 정우가 나왔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흰 셔츠. 그는 늘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표정도 같았지요. 피곤하지만 무덤덤한 얼굴. 네, 민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민숙은 커피 2잔을 따라 하나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회식이야. 알겠어요.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숙은 자신의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끈적한 봄비였지요. 아파트 단지의 벚나무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꽃은 이미 절반쯤 떨어졌습니다. 길바닥에는 분홍빛 꽃잎들이 진흙처럼 뭉쳐 있었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숙은 커피잔을 입술에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혀가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음이 무뎌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우와 결혼한 건 28살 때였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웃음은 많았습니다.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요. 그러나 민숙의 몸은 끝내 생명을 품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먼저 주말 산책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영화도, 함께하는 저녁 식사도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었지요. 각자의 방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로가 투명해졌습니다. 신문 좀 조용히 읽자. 정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숙은 자신도 모르게 커피잔을 받침대에 부딪혔나 봅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에게는 방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미안해요. 민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접고 일어났지요. 회사 간다. 조심해서 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 신발장이 덜커덕 소리를 냈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민숙은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2개의 커피잔. 하나는 거의 비어 있었고 하나는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요. 씁쓸했습니다. 거울을 보러 갔습니다. 욕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 짧게 자른 머리, 주름진 눈가, 처진 입꼬리.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28배 민숙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 행복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기초 화장품을 발랐지요. 피부는 건조했습니다. 탄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바릅니다. 습관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빨래를 돌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렸지요.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저녁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정호가 없어도 저녁은 차려놓아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11시쯤 되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민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요.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요. 민숙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볼 마음이 들지 않았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굵어진 것 같았지요. 벚꽃잎들이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조각들이 하수구로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전화가 오는 일이 드물었으니까요. 화면을 봤지요. 경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경이, 대학 동기였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였지요. 하지만 요즘엔 그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빴으니까요. 민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지요. 여보세요? 민수가 경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민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똑같지 뭐. 똑같다니. 뭐가 똑같아? 민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권태로움을, 이 공허함을. 경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민수가. 나 이번 주말에 강릉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강릉. 응. 바다 좀 보고 싶어서. 혼자 가기는 심심하잖아. 민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릉, 바다.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지요. 나 갈 수 있을까? 왜 못 가? 정우 씨한테 양해 구하면 되잖아. 그래도 민수가. 경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힘이 없어. 민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좀 쉬어. 바람 좀 쐬고. 알았지? 응. 전화를 끊은 후에도 민숙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그랬습니다. 민숙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녁 6시, 민숙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했지요.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정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라고 했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지요. 설거지를 하고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엔 별도 없었지요. 민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달라질까요? 아니면 또 오늘 같은 하루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아주 작은 변화의 예감이었습니다. 경희의 전화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숙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고 정우는 신문을 폈지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숙의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강릉, 바다, 그 단어들이 자꾸 떠올랐지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숙은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정우가 좋아하는 메뉴였지요. 오늘은 회식이 없다고 했으니 함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요. 민숙은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향했지요. 식사하세요. 응, 정우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숙도 맞은편에 앉았지요.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숙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지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지요. 저기, 민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고등어 가시를 발라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이번 주말에요. 주말? 친구가 강릉 가자고 했어요. 경희 기억하시죠? 정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숙을 봤지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강릉을 왜? 바다 좀 보고 싶대요. 같이 가자고 해서요. 갑자기? 경희가 혼자 가기 싫다고. 정우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요. 천천히 삼켰습니다. 가고 싶어? 민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보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얼마나 갈 건데? 이틀이요. 토요일 아침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올게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시금치를 집었지요. 나 혼자 뭐 먹으라고? 그 말에 민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사는 다 준비해 놓을게요. 냉장고에 반찬도 넣어두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민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우는 젓가락을 놓았지요. 결혼하고 25년 동안 한 번도 혼자 여행 간 적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쯤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민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전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정우는 민숙을 가만히 봤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해. 뭐가요?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 민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늘 같았는데요. 아니야. 뭔가 달라졌어. 저도 사람이에요. 민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5년 동안 똑같을 순 없잖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민숙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말없이 씹는 입, 그 모습이 갑자기 너무 낯설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지요.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지요. 민숙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보, 왜? 제가 이틀 없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정우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뭐가요? 익숙한 게 없어지면 이상하잖아. 민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익숙함, 그게 전부였을까요? 전 그냥 당신의 익숙함이었나요? 정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숙을 봤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숨 좀 쉬고 싶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민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우는 놀란 듯 그녀를 봤지요. 민숙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게 언제였을까요? 미안해요. 하지만 민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 정말 가고 싶어요.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지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숙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민숙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게 웅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겠다는 게 그렇게 큰일일까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틀 떨어져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이었습니다. 민숙은 전화를 받았지요. 민수가 기차표 예매했어. 토요일 아침 7시 반 거. 민수가? 왜 대답이 없어? 경이야, 응. 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민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정우 씨가 뭐래? 별로 안 좋아해.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뭐, 눈치만 보고, 허락받고, 너도 사람이잖아. 민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잖아. 서로 맞춰가면서. 맞춰가는 거랑 잃어버리는 건 달라. 경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없잖아. 민숙이가 어디 갔어? 민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희가 한숨을 쉬었지요. 표는 일단 끊어놨어. 토요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오면 좋고,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지. 경이야,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숙은 6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정우는 이미 서재에 있었지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나왔습니다. 커피 줘. 민숙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받아 마셨지요. 신문을 폈습니다. 저기, 민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제 얘기요. 말했잖아. 갔다 와. 민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보고 있었지요. 대신 내 식사는 챙겨놔. 알았지? 그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체념이었지요. 민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문을 봤지요. 민숙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지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이 위쪽 선반에 있었지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꺼내는 걸까요? 민숙은 가방을 내려 먼지를 털었습니다. 옷을 꺼내 넣었습니다. 청바지 한 벌, 니트 2장, 속옷과 양말, 세면도구,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지요. 하지만 민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지퍼를 올렸지요. 토요일 아침, 기차는 7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민숙은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지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민숙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무언가 두근거렸지요. 기대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민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버스는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천천히 색을 잃어갔다. 회색의 콘크리트 빌딩들이 희미해지고 창밖의 풍경이 녹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민숙은 여행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 가방은 오래되었다. 결혼하기 전 경희와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후 한 번도 꺼낼 일이 없었던 가방이었다. 너 여행 자주 다니냐고? 옆자리에 앉은 경희가 물었다. 안 다닌다. 그게 왜 이리 슬픈 대답이냐고. 민숙은 입꼬리를 올렸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옅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먼지처럼 앉았다. 먼지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처음은 아니라는 게 더 슬펐다. 고속도로를 벗어날수록 세상이 넓어 보였다. 산이 보이고 들판이 보이고 저 멀리 어디론가 가는 강이 보였다. 차가 강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을 때 민숙은 처음으로 창문을 내렸다. 공기가 달랐다. 서울의 공기는 무거웠다. 입으로 마셔야 하는 공기였다면 여기의 공기는 피부로 스미었다. 짭조름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직 바다를 본 지 멀리 않았다는 신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갈매기의 울음. 아니면 바람이 내는 소리를 그렇게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민숙은 눈을 감았다. 여기 와본 적 있어? 경희가 물었다. 고등학교 때 한 번. 그건 몇십 년 전인데. 알아. 경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창이 흔들리고 그 안에서 민숙의 얼굴이 흔들렸다. 고등학교 때의 자신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명확한 상이 없었다. 다만 그 시절에는 확실히 다른 여자였다는 것만 느껴졌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지금 이 여자는 누구인가? 강릉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어 있었다. 여행지의 저녁 공기는 서울의 오후와는 달랐다. 더 빠르게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숙소를 정한 후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했다. 백사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5월의 중반, 아직 성수기가 아니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선명했다. 마치 그 소리만을 위해 이 넓은 해변이 준비된 것처럼. 민숙은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모래는 따뜻했다. 햇빛에 데워진 생생하게 살아있는 온기였다. 좋지? 경희가 옆에서 웃었다. 응. 그게 전부였다. 말이 더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물가까지 다가갔을 때 민숙은 깨달았다. 이것이 자신이 놓쳤던 감각이라는 것을, 바다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황당한 느낌. 그것이 처음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느꼈던 것의 재발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해가 수평선에 닿으려 할 때쯤 경희가 카페를 가자고 했다. 해변 옆 낡은 목재 건물이었다. 간판에는 바다 카페라고 쓰여 있었다. 너무 직접적인 이름이어서 웃음이 나왔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 때문이었다. 그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였다. 민숙이 정우와 만난 지 몇 년쯤 지났을 때쯤의 나이. 그런데 얼굴 표정이 달랐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아니, 평온함이 아니라 뭔가를 놓친 자의 침착함이라고 해야 할까? 뭐해? 앉아. 경희가 팔을 잡아당겼다. 민숙은 자신의 팔을 찾아 앉았다. 의도하지 않은 각도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 남자의 곁을 볼 수 있었다. 주문을 하려던 찰나 남자가 일어섰다. 그리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종업원에게 뭔가를 말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카페 전체를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민숙을 스쳤다. 아주 잠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는 다시 바다를 보던 자세로 돌아앉았다. 손에는 따뜻한 음료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마시면서 정확히는 그것을 마신 후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누군가를 향한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혹은 아무도 향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미소였다. 민숙은 메뉴판을 내려놨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것은 기대감 때문인지 불안감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너 음악 좋아하니? 경희가 말했다. 그녀는 카페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이끌려 있었다. 영어 가사, 차분한 멜로디. 민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그 남자가 서버에게 뭔가를 물었고 음악이 바뀌었다. 더 느리고 더 깊은 종류의 음악. 민숙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남자는 다시 바다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표정이었다.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곳에 뭔가 말해야 할 것이 있는 듯. 저 사람 저기 앉은 지 1시간은 된 것 같은데. 계속 바다만 봐. 경희가 속삭였다. 아, 민숙은 응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저쪽에 가 있었다. 그것도 이상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평탄했던 그녀의 내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 균열은 작았지만 확실했다. 카페를 나올 때 남자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민숙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를 봤다. 그리고 그가 시선을 옮겨 자신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딱 1초. 그 안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별것 아닌 미소였지만 그 미소가 민숙의 얼굴에 닿는 순간 뭔가가 빨간색으로 번져나갔다. 뭐해? 가자고. 경희가 팔을 끌었다. 해변으로 나가면서도 민숙은 뒤를 돌아봤다. 카페의 유리창을 통해 그 남자가 보였다. 그는 다시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말을 하는 듯 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밤이 되자 해변은 더욱 검어졌다. 파도 소리가 커졌다. 경희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야경을 찍고 있었다. 하지만 민숙은 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 둘, 셋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 괜찮아? 경희가 물었다. 왜? 뭔가 다르던데. 표정이. 그래. 민숙은 대답을 흐렸다. 하지만 정직했다. 자신도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늘 오후부터, 아니 그 카페의 유리창 너머에서 그 남자를 본 순간부터 아, 그래. 여기 왔으니까 좀 다를 수밖에 없지. 경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맞다고 해도 틀렸다고 해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낯선 공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신의 내면에서 아주 조용하게, 오랜만에. 해변에서 돌아올 때 카페 앞을 지났다. 불이 꺼져 있었다. 남자는 가고 없었다. 민숙은 그 빈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이 내일도 올까?
내일도 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볼까? 숙소로 돌아온 후 거울 앞에 섰다. 해풍에 헝클어진 머리, 붉어진 뺨, 그리고 뭔가 다른 눈빛. 자신을 자신이 아닌 것처럼 봤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건지도 모를 말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을 뿐. 그리고 그 미소는 어딘가로 향해 있었다. 저 바다로. 혹은 저 바다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밤이 깊어가면서 모래 입자가 자신의 피부에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 모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 남자의 미소. 그리고 그 미소가 던진 질문. 이 바다는 매일 달라요. 마음처럼요. 자신이 들었을 법도 없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분명히 들렸을까?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거스를 수 없게. 셋째 날 오후 경희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민숙은 혼자 숙소에 남겨졌다. 그리고 그 고독이 처음으로 편하다고 느껴졌다. 바다를 보고 싶었지만 그 남자를 마주칠까봐 해변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닌 불안감이 다리를 붙잡았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정우였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숙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할 말이 없었다. 정우의 얼굴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투박하고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뭔가를 찾고 있었다. 너무 오래 있어서 걱정돼서 왔다. 그 말이 어색했다. 정우가 이런 말을 할 리 없었다. 그는 갔다 와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냉랭함으로 일관하던 사람이었다. 민숙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예상 외네. 그것이 민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정우는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변이 보이는 창, 많은 시간을 보내던 창. 그는 그곳을 오래 바라봤다. 여기 좋네. 목소리가 낮았다. 진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톤이었다. 응. 그들은 마주보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였지만 마주보는 것이 더 낯설어 보였다. 시간이 그들 사이에 눈을 쌓아놨다면 이 공간은 그 눈을 재촉하기만 했다. 정우는 짐을 풀지 않았다. 대신 가자고 했다. 좀 걸을까?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는 어제와 같은 음성으로 울고 있었다. 리듬이 있었다. 부서지고 밀려오고 사라지고. 민숙과 정우는 그 리듬에 맞춰 걸었다. 발걸음이 나란하지 않았지만 속도는 같았다. 직장 어때? 민숙이 물었다. 그래 뭐. 그것이 대답이었다. 정우는 덧붙이지 않았다. 민숙도 더 묻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늘 이 정도였다. 의무적이고 최소한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정도. 너는 여기서 좋아? 응. 좋아. 또 침묵이 내려앉았다. 파도 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다. 정우는 한 걸음 물가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민숙도 따라갔다. 물이 그들의 신발에 닿기 시작했다. 차가웠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이 정우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민숙은 멈췄다. 정우도 멈췄다. 뭐가? 말이 없어진 거? 언제부터? 정우의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 있었다. 그는 답을 원하지 않았다. 그냥 말해야 했을 뿐이다. 민숙은 앞을 봤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로 계속 가는 파도. 그것이 모든 대답이었다. 돌아올 수 없는 거리.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정우가 앞으로 나아갔다. 신발을 신은 채로 무심하게. 민숙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뒷모습을.
그게 처음이었나? 이렇게 한 남자의 외로움을 느낀 게 나도 정우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이 걸렸다. 길고 무거운 시간. 나도 힘들어. 매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정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선은 물에서 떼지 않았다. 민숙은 다가갔다. 남편의 팔에 손을 올렸다. 추상적인 위로였다. 하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정우는 그 손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몇 년 만에 받는 명확한 접촉이었다. 집에 가면 또 정우가 말했다. 완성하지 않아도 의미는 명확했다. 집에 가면 또 그 침묵으로 돌아간다. 다시 신문 소리와 밥 먹는 음성만 가득 찬 아침이 온다. 그것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여기 있으면, 민숙이 물었다. 돌려 물음이었다. 여기 있으면 달라질까? 바다를 보면서 매일을 하면 우리가 달라질까? 정우는 돌아서서 그녀를 봤다. 처음으로 그날 정면으로 마주봤다. 그의 눈에는 뭔가 있었다. 회한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인지 그 모든 것이 함께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봤을 때 처음 느껴. 이게 뭐를? 내가 또 살아있다는 걸. 내 옆에서. 그 말이 들어왔을 때 민숙의 내면에 뭔가가 일어났다. 균열. 아니, 그보다는 재결합이었다.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만나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도 함께 떠올랐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해변을 떠나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민숙의 손을 잡았다. 그것도 처음이었다. 몇 년 만의 접촉.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서 뭔가가 전해졌다. 온기. 살아있음의 증거. 밤이 내려앉았다. 숙소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 앉아야 할지 몰라 했다.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웠지만 그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숙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응, 미안해. 정우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정우는 생각하고 있었다. 뭐가? 있으면 다 미아세. 정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그녀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윤곽이 겹쳤다. 정우가 손을 뻗었다. 민숙의 얼굴을 쓸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손길 같기도 아니면 자신을 위로하는 손길 같기도 했다. 나도 미안해. 참 오래 미안해했어. 그 말이 끝나자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거리를 만드는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존의 침묵이었다.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종류의 침묵. 정우는 그녀의 손을 찾았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온기가 전해졌다. 그 온기 안에 뭔가가 있었다. 말보다 깊은 것. 약속이나 용서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함께라는 것의 의미. 한밤중 민숙은 깨어났다. 정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의 팔이 자신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다. 무거웠지만 처음으로 그 무게가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현관 밖의 바다가 여전히 울고 있었다. 파도는 밤이든 낮이든 같은 리듬으로 울었다. 하지만 민숙의 귀에는 그것이 다르게 들렸다. 위로 같은 아니면 고백 같은 혹은 약속 같은 음성으로 거울을 보고 싶었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정우의 팔의 무게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대로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다. 이 사람도 나처럼
저 회색의 아침을 견뎌내고 있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깨달음이 들어왔을 때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오래전부터 고여있던 것들이. 민숙은 조용히 울었다. 정호의 팔 위에서 소리 없이 새벽 4시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 파도 소리 속에서 하나의 시간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것이 끝인지 어느 것이 시작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해가 뜨면 또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선택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밤의 순간만큼은 선택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정호의 숨소리, 파도의 음성,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 그것들만 있으면 되는 밤이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그들은 그 고요함 속에 머물렀다. 언제 깨어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면서도, 하지만 손을 놓지 않으면서 아침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을 때 민숙은 이미 깨어 있었다. 정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팔도 그대로 자신의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온기를 느끼기 위해 민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해의 온도를 받으면서 어제는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고백인가 아니면 공존의 확인인가? 혹은 둘 다의 것이었나? 민숙은 정호의 얼굴을 봤다. 잠든 남편의 얼굴. 그곳에는 평상시의 무표정이 없었다. 대신 뭔가 평온함이 있었다. 아니, 평온함이 아니라 더 정직한 무언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모를 때의 그런 모습.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오후의 바다와는 다른 새벽의 바다였다. 더 어두웠고 더 깊어 보였다. 하지만 밝아오는 하늘을 받아 조금씩 색을 얻고 있었다. 민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정호의 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의 손이 침대에서 슬쩍 떨어졌다. 그것을 보며 느끼는 허전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허전함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다.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을 씻기 전 자신을 봤다. 눈은 부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전날의 해와 눈물로 상해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일주일 전의 자신과는, 그 회색의 여인과는. 내가 여기 있구나. 거울에 중얼거렸다. 그 당연한 말이 지금은 놀라움이었다. 욕실을 나와 커피를 내렸다. 정우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시간을 들여서. 서울에서는 혼자 마시며 남편이 신문을 볼 때까지 기다리던 그 커피가 아니라 이번엔 그를 깨우기 위한 향기로. 사소한 배려라고 했지만 그 사소함 속에 뭔가가 담겨 있었다. 정우가 나왔을 때 그 향기를 맡았다. 눈을 비비며. 커피. 응, 두 사람은 거실로 나가 커피를 마셨다. 창가에 앉아서 일어나는 해를 보면서. 대사는 없었지만 침묵이 쉬워 보였다. 오늘이 마지막이네. 정우가 말했다. 응. 민숙도 알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경희도 어젯밤에 떠났고 남은 건 정우와 민숙뿐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객실과 그들 사이의 작고 새로운 거리. 또 가야겠지. 정우가 창밖을 봤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진술이었다. 응. 가야지. 또 일상으로. 민숙은 정우를 봤다. 그의 옆모습, 햇빛 속에서 더 회색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 우린 이제 그만 미워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정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했다. 그만 미워할까? 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마셨다. 자신들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이 정오가 되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숙은 방 곳곳을 둘러봤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머물던 공간, 거울, 침대, 창문,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그 변화를 가져간 것은 이 공간 자체가 아니라 이 공간 속에서 만난 것들이었다. 바다, 바람, 그리고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버스 정류장에 가는 길, 정우와 민숙은 한 번 더 해변을 걸었다. 다시는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올 거라는 확신도 있었다. 해변에서 정우가 멈췄다. 여기 기억나? 뭐, 어제 너 손을 잡은 자리? 민숙은 보였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모래사장. 하지만 그곳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으니까. 응, 기억나. 정우는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엔 자연스럽게, 마치 언제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민숙은 그 손에 힘을 주었다. 응답하듯이 차에 올라타기 전 민숙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강릉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카페도 해변도 그리고 자신이 본 그 남자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 안으로, 기억 속으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다시 회색으로 변해갔다. 빌딩들이 늘어나고 하늘이 낮아졌다. 하지만 민숙의 눈은 더 이상 그것에 눌리지 않았다. 도시의 회색을 보면서도 자신 안의 색을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우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창에 기대어. 민숙은 그의 얼굴을 봤다. 여전히 평탄해 보였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어쩌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눈이 달라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첫 느낌은 낯설미였다. 자신의 집인데도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했다. 소금기 있는 강릉의 바람은 없었지만 도시의 바람도 다르게 느껴졌다. 정우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하지만 이전처럼 신문을 펴지는 않았다. 대신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끔 민숙을 봤다. 식사 준비를 하는 그녀를. 마치 그녀가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거울 앞에 섰다. 여행에서 돌아온 자신을 봤다. 여전히 살이 빠져 있었고 눈밑은 검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비어 보이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는 날 위해 살아야겠다. 작은 다짐이었지만 명확했다. 그것은 남편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자신을 회복할 때 남편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서로를 위해, 먼저는 자신을 위해. 일주일이 지났다. 다시 아침이 되었다. 정우는 여전히 신문을 폈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침묵이 폭력이 아니라 고민인 것처럼. 민숙은 그 옆에서 자신의 책을 펼쳤다. 몇 년 만에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가졌다. 그것이 공존의 새로운 형태였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5월의 봄, 언제나처럼 오고 있었다. 꽃은 피었다가 질 것이고, 계절은 또 다른 계절로 바뀔 것이고,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내가 할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다. 하지만 어딘가 다정했다. 혹은 노력하고 있었다.
그 노력이 이해되었다. 민숙은 자리를 양보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벚꽃을 보고 있는 창을 통해 외출했다. 밖에선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꽃잎들을 흘리는 봄. 그 아래서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마주하며 봄은 계속 오겠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묻었다.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었다. 내일이 어떨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든 게 불확실했다. 하지만 봄은 온다. 매해 계절처럼. 그리고 그 봄이 올 때마다 자신들은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얻을 것이었다. 너를 선택할지 아니면 나를 버릴지. 그 선택이 매번 달라질 수도 같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정호의 움직임 소리, 밖의 봄비,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 더 이상 회색이 아닌 색이 있는 아침이 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다시 시작이었다.